자, 우리 시청자분들, 전국의 투자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선생님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요즘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요즘에 불과 한 달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매매하기 참 좋은 시장이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그리고 충분히 그래도 될 시장인 것 같아서 뭔가 이제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준비를 하는 과정 안에서도 보다 좀 마음이 좀 편하고 그다음에 막 이것저것을 많이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도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기대감이 다시 막 차는 그런 시기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안 좋았었던 시장이 있었으면 또 좋은 시장이 나오고 또 기회의 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계속해서 얽매여 있기보다는 보다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좀 해소하려고 하고 새로운 수익에 또 도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8월 그다음에 9월 달 폭락의 시장이 아직은 회복이 되지 않은 그런 국면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시장보다 더 강한 종목과 수익률들을 챙겨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회복 속도라든가 상승 속도는 충분히 더 키워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진심으로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도 항상 열심히 종목들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또 소개를 해드리고 하니까 오늘 제 방송 강의도 열심히 좀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방송 이후에 또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제가 준비한 또 원픽 종목들도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제 제시드렸던 종목들이 결과를 하나씩 계속해서 좀 내고 수익률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동참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실제 계좌 수익으로 가져가기를 원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고 또 매매도 같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좀 갈립니다. 요즘에 또 환절기라서 감기가 좀 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 바로 넘겨주시면서 오늘의 주제를 보겠습니다. 아까부터 2차 전지를 좀 강조를 해드렸죠. 앞서서 우리 그 윤기 앵커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연말까지 2차 전지를 가져가도 좋을 것 같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연말이 그렇게 멀리 남아있지는 않지만 아직은 장기 투자성으로 2차 전지가 정말 매력적인지 저는 아직까지는 장기 투자성으로는 확신이 들진 않아요. 근데 적어도 이제 남은 9월 그다음에 이제 다가올 10월 중순까지 그 전망들을 봤었을 때 그리고 지금의 분위기를 보아왔었을 때 2차 전지를 포트에 한 종목도 안 가지고 계시면은 시장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지난달 그다음에 지난 방송에서도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오늘도 이제 2차 전지 쪽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지금은 이제 시장이 같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번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확 쏠려버리면은 다른 업종들의 수급들을 거의 가져가는 식으로 2차 전지 쪽만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순환매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2차 전지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길래 왜 2차 전지를 매수하지 않으면은 왜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의견들을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볼까요? 다음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자, 오늘 제 관심 종목 리스트 안에서 2차 전지 좀 주요 종목들을 몇 개를 이제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유독 2차 전지 종목들은 분위기가 더 좋았죠. 오늘은 근데 대형주들보다 약간 좀 중형주들, 중대형주들이 좀 흐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의 분위기가 좋다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보고 느끼고 알고 계신 그런 내용들이죠. 오늘도 역시나 분위기가 좋았고 LNF라는 종목도 대표적인 종목이죠. 오늘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오늘 바닥에서 10% 가량의 상승률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기대가 되고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는 많은 섹터, 테마 혹은 업종들 중에서 과연 주가가 바닥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 좋은 내용들, 그다음에 돈이 들어오는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말고 바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무엇일까? 이런 거를 보면은 일단은 바닥
측면에서는 저는 제약주 아니면 2차 전지가 이제 우선순위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일봉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요즘에는 그래도 좀 반등을 했죠. 근데 이게 뭐 7월 달, 6월 달, 5월 달 아니면 2024년도 상반기 아니면 2023년도 전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는 진짜 오랫동안 속을 많이 좀 썩였었던 업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2차 전지가 잘 나갔었을 때 매수하고 내려놓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뭐 희망을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에 대한 피로도를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 종목이 왜 갈 것 같아라고 질문을 받았었을 때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잖아. 즉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잖아.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2차 전지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일단은 충분히 오랜 기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물론 과거에 비해서 실적이 떨어지고 뭐 반도체 전기차 캐즘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많이 이제 빠져 내려온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은 에코프로 BM이 특징주가 되긴 했지만 불과 한 달 전 아니면 뭐 몇 주 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은 52주 신저가를 우려를 하고 신저가를 쓰기도 했었고 그런 종목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고 좀 뭔가 그 초보적인 관점의 접근이긴 한데 2차 전지 종목들이 메리트가 있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이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근 흐름을 보면은 대표적인 대장격의 종목이죠. 우리나라에서 배터리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기업인데 지금 시장에서 흐름들을 보면은 주가의 추세가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을 볼까요? 제가 그 반도체랑 좀 비교를 어쩔 수 없이 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은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뭐 8월 달, 그다음에 9월 달, 그다음에 7월 달 이때 움직임들을 보면은 반도체가 굉장히 좀 저조하죠. 근데 과거 이제 뭐 상반기로 넘어간다라던가 올해 초 느낌으로 초 부근으로 간다라던가 작년 하반기만 간다 하더라도 지금의 반도체 종목들이 이 힘을 못 쓰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그 당시에는 시장의 주도주가 많이 됐었어요. 그죠? 주도주가 되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 막 2차 전지의 반등 뭐 개인들은 막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열광을 하게 하고 AI 광풍이 불게 하고 그렇게 막 그 상반기와 하반기를 지나쳤었는데 지금은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신뢰도가 이 주가에 이제 많이 반영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신뢰가 그다음에 기대감이 예전만큼은 못한 것 같습니다. 개인들한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실제로 보여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수급표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뭐 매일같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온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9월 달에는 삼성전자에 역대 최대 7조를 팔았고 그리고 이제 팔았던 그 투자 금액들이 어디에 매수세로 갔냐 보면은 2차 전지 쪽으로 갔다. 이거는 이제 나와 있는 9월 달간의 통계치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이제 뭐 2차 전지의 어느 부분을 보는지는 뭐 이제 그들의 의견을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수급의 방향은 이제 대표적인 삼성전자 쪽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 약간 좀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그런 좀 심리적인 여파들도 지금은 충분히 적용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뭐 매력들을 한 번씩 좀 이렇게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금리 인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아직까지는 2차 전지가 활약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LG 엔솔이라던가 뭐 삼성 SDI가 9월 초에 반등을 하고 뭐 급등이 나오고 2차 전지가 올라가는 날에는 시장에서 이것 때문에 올라갔어요라고 하는 내용들이 뭐 딱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LG 엔솔이 특징주로 나오면은 뭐 보통은 이제 특징주 기사가 나오면은 어떤 내용으로 오늘 몇 프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는데 뭔가 좀 뚜렷한 이슈들이 없다 보니까 뭐 LG 엔솔 뭐 바닥 찍었나 이런 식으로만 이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큰 폭 안에서의 2차 전지가 요즘에 심리가 개선이 되는 내용들 기사 내용들에서 잡지 못하는 내용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겠죠. 일단은 저는 금리 인하의 역할도 뭐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비컷으로 발표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시장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오랜 기간 이어졌었던 긴축의 끝을 이제는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지금 뭐 경기 침체 시그널들이 경기 지표 발표로서 이제 보여지긴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는 뭐 아직은 이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지난 9월 발표에서도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올해 안에는 2번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다음 FOMC에서도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할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경제 지표가 흔들리는 발표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11월에도 또 비컷을 할까?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커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글쎄요, 이제 뭐 비컷을 할지 안 할지는 좀 모르겠으나 아무튼 금리 인하는 이미 시작이 됐고 앞으로 금리는 계단식으로 이제 낮아질 가능성이 뭐 거의 뭐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지금 긴축을 계속해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풀려 있었던 그 현금들을 걷어들이는 그런 긴축 정책들이 이어지면서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졌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시장의 돈이 이제 점점 풀리기 시작할 거고 경기 상황이 이제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과거보다는 소비들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전반적인 모든 사업 분야 쪽에 좀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전기차가 안 팔려서 그다음에 뭐 캐즘을 좀 겪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기로 해서 이제 뭐 안 팔리고 그다음에 소비가 부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바닥에 가까워진 게 아니냐. 이런 전망들과 기대감들이 이 금리 인하랑도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를 지어갈 수 있겠죠. 뭐 많은 업종들에 해당을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그 많은 업종들 안에서도 개인들이 좋아했었던 그다음에 더 환호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인기가 더 많은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비교했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여파가 충분히 2차 전지 종목들한테도 반영이 크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한 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또 2차 전지가 왜 또 큰 굵직한 이슈 없이 잘 가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도 우리가 이제 과거를 한번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이제 뭐 미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 지나가면 또 11월이 또 금방 오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해리스 대 트럼프 뭐 양강 구도가 이제 막 나오면서 뭐 CNN에서는 지지율 차이를 이 정도로 그다음에 로이터 통신에서는 뭐 이제 이 정도로 뭐 이런 뉴스 기사들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불과 한 달 전 뭐 과거로 이제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자리가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자리가 아니었죠. 과거에는 다음 대선에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의 대결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번째 그 TV 토론쇼에서 아주 압살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거 좀 걱정이다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더 부각이 되고 지지율 차가 확 벌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이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제 취했었던 그런 정책들이라던가 방향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빨간불이 켜진 거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는 뭐 칩스법이라던가 인플레 감축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면서 그동안 뭐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전기차가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굉장히 원만하게 하고 좋은 결과치들을 좀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다음에 바이든이 다음 대통령 그 선거에 이제 그 사퇴를 발표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너무 커져 버린 거죠. 그 당시에는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도 52주 신저가 쓰면서 굉장히 암울했던 분위기를 불과 한 달 전에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낙폭들이 좀 굉장히 좀 과하게 나왔다. 그리고 요즘에는 해리스의 지지율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많이 밀렸었고 악재로 작용했었던 2차 전지의 낙폭들이 점점 채워져 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누가 당선이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근데 지금의 분위기로는 뭔가 좀 2차 전지에 좀 더 우호적인 그런 환경들이 더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좀 저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제 민주당 쪽에서 지지율이 더 높아지거나 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 그다음에 친환경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더 세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하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배터리 기업들이 요즘에 좀 반응을 좀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음 화면 볼까요? 과거에는 이 배터리 기업들을 보면서 그중에서 재료와 테마가 있는 종목들이 좀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노화성 같은 경우는 8월에서 9월 달 사이에 주가 상승률이 이제 70%가 올랐거든요. 바닥에서 이 정도까지 대략 한 70%가 올랐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2차 전지가 요즘에 왜 부각이 됐을까 이런 배경들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부각이 됐었던 내용도, 뭐 배터리 폭파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좀 모멘텀으로 더해졌고, 실제로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거의 뭐 지금 뭐 100%에 가까운 굉장히 좀 강력한 상승률들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배터리 종목을 제가 과거에도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지금 배터리 기업을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뭔가 좀 시장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결과치들이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 배터리 기업들이 뭔가 펀더멘털이라던가 이제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는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 개선이 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요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 한 방을 더 터트리려고 한다면은 뭐 지금 당장의 실적 개선이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뭔가 좀 굵직한 재료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모멘텀들이 더 더해진다라던가 아니면 좀 더 센 그런 재료들이 더해진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요즘에 좀 괜찮은 뉴스들이, 굵직한 뉴스들이 이제는 더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에서 좀 새로운 부분입니다. 자, 지금 공화당 쪽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고 서로 방식의 차이는 뭐 엇갈릴 수 있겠으나 뭐 서로 이제 막 싸우고 하긴 하지만, 중국을 죽여야겠다라는 의견은 양 당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도 여러 이제 중국을 좀 죽일 만한 그런 이제 좀 법안들을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이라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를 했어요. 물론 이제 상원도 통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단계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죠.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2017년도 10월부터는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승인하지 않은 중국산 배터리를 구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그냥 뭐 죽이려는 그런 정책이죠. 중국산 거 안 쓰게 하려는 그런 이제 좀 정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 안에서는 중국 그 대표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포함이 많이 돼 있어요. CATL이라든가 BYD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기업들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다. 반사익 수혜가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뉴스들이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의 그다음에 최근에 그 배터리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들도 이런 뉴스들이 더해져서 모멘텀이 자극을 계속해서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CATL과 BYD라고 있는데 2분기 글로벌 배터리 판매 순위 기업들을 보면은 1등은 지금 중국 업체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LG 엔솔이라던가 삼성 SDI랑 경쟁하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좀 배제가 되고 배척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빈 공간들을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채울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과 이슈들이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제 또 요 내용과 더불어서 좀 단발적으로 우리가 또 뭐 내일이든 아니면 뭐 다음 거래일이든 재료를 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요즘에 그 최근에 배터리 종목들이 왜 올라갔지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실제로 이게 테슬라의 월봉 차트거든요. 이번 달에만 20%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상징적인
엔비디아가 신고가 쓰면서 반도체가 올라가는 것처럼 테슬라의 흐름을 보면서 2차 전지 분위기가 이제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2차 전지 기업의 실적 터닝 포인트라던가 테슬라의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같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실제로 반응을 하니까 여러 재료들과 이슈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가고 들어 올릴 만한 명분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2차 전지가 뭔가 아직까지는 굵직한 뉴스는 없는데 좀 수상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반응이 나오고 움직임이 나오면은 어차피 거기에 대한 명분과 재료들은 갖다 붙이면서 급등을 유발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들이 지금은 앞선 뉴스와 지금 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2차 전지를 지금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중단기 관점에서는 매수해야 될 만한 이유들이 충분하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달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얘기를 하면서 그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는 바닥을 좀 찍은 느낌이 납니다. 수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8월 22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많은 율의 상승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이 무거운 종목이 지금 20%가량의 상승률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트를 보시면은 충분히 또 많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중소형 배터리 종목들 안에서의 순환매도 이미 시작이 됐죠. 오늘 특징주 중에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은 하루 만에 10% 상승률이 나왔어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이슈가 튀어나온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배터리 업종들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순환매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은 대장주는 지금 삼성 SDI, LG엔솔 분위기 다 돌려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위기를 타고 그 다음 후속이 될 수 있을 만한 배터리 종목을 이제는 찍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되냐 고민을 해보면 코스모 신소재처럼 아니면 오늘 LNF처럼 종목들 안에서도 변동성이 더 잘 나오고 아직 덜 올라간 종목을 찍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비교를 해봤었을 때 저는 히든 종목을 하나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생각하는 원픽 종목, 앞서서 말씀드렸던 변동성이 잘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 제가 과거의 사례들을 보았었을 때 이 종목은 배터리 업종 안에서 변동성은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뭐 이 기업의 내용에 개별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전반적인 업황과 분위기 말고 이 기업의 개별적인 속내를 좀 보면은 지금 뭐 전기차 캐즈미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이 기업은 지금 막 흑자 전환하면서 최근에 2분기 실적을 터뜨리고 긍정적인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종목을 찍어서 과거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례들처럼 우리 과거의 상한가스쿨 방송들을 보시면은 제가 2차 전지 종목으로도 올해 좋은 성과들을 좀 많이 냈었거든요. 과거에 이제 새로운 배터리 관심주로 대주전자재료에서 이 종목은 4월 달 제가 그 히든 종목, 히든 방송 통해서 대주전자재료 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소개하고 안내해드리고 하면서 이 종목은 한 80% 이상의 상승률을 2개월 안에 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이 딜사이트 TV 넘어와서 제시드렸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도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드렸는데 그래도 나름 뭐 괜찮은 상승률이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는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간 안에 뭐 20% 이상의 상승률들과 적중률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이런 매력들이 있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과 변동성이 잘 나오는 종목들을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장기 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단기간 안에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한번 이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좋은 종목 하나 골라왔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 종목에서 나는 아직 편입이 덜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종목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보다 더 좋은 종목과 좋은 위치의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의 강의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또 동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죠.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에 넘어오시고 들어오셔서 제가 오늘 짧고 굵게 이 종목 브리핑 해드리고 마감할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고 저랑 같이 함께 매매도 하셔서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